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8일 월요일인데 지난 주말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건은 둘입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14년, 멀게 보면 37년 만에 이란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됐다는 것. 이 뉴스는 북한 핵 수폭탄 실험이라고 말하는 4차 핵실험을 지켜본 우리에겐 정말로 생각하는 바가 많아집니다. 또 하나는 역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의 차이잉원 첫 여성 총통, 중화권의 첫 여성 총통이 당선됐다는 것. 그런가 하면 쭈이라는 16살짜리 한국에 와 있는 JYP 소속의 트와이스 소속 가수의 태극기하고 대만 국기를 같이 흔든 사건 때문에 이 당선에 일단 기여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단장입니다. 군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이란 얘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벌써 한때 길게 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37년이고 짧게는 이제 14년 만에 서방 세계 이제 제재 속에서 풀려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부시 정부 때를 기억해 보면 네, 북한 핵 문제보다 이란 핵 문제는 훨씬 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그때만 해도 뭐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네, 육자 회담이란 게 있었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협상 채널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아마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핵 문제가 되겠지, 저 네, 이란 핵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네,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완전한 해결 국면으로 갔는데 네. 지금 북한 핵 문제 완전 해결 불가능 상태로 갔습니다. 자, 그거는 오랫동안 회담을 끄는 동안에 네, 뭐 육자 회담이든 누구든 다 속이고 그동안에 네. 핵 개발하지 말라고 경수로 지어주고 뭐 한 그 돈 빼 가지고 핵을 개발한 북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완전히 속은 거 아닌가요? 속았다 그러지만은 그 육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 그 개발의 속도는 굉장히 더뎠습니다. 말하자면은 어, 속은 그 상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죠. 핵실험 한 번이거든요. 육자회담 하는 게 대략 한 5년 정도 했는데, 네, 그런데 육자회담이 깨지고 나니까 네, 이제는 이렇게 기어가고 걸어가던 핵실험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자 회담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죠. 중간에도 육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느리지만 핵실험을 향한 발걸음을 정확하게 내딛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플루토늄에 이어서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제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 하나는 이번에 수소폭탄이라고 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까지 왔는데 왜 음. 그러면 그렇게 쉬울 것 같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울 것 같은 이란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을까요? 정말 던지는 교훈이 뭘까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네,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육자회담을 할 때 주로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었을 때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서방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다소 예측 가능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다음 북한의 행동을 가늠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지금은 바뀐 겁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형의 어떤 그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좌충우돌형의, 네, 이러면서 북한 자체도 비전략적이라고 보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상태에서 사실 주변에 오만이라는 중재자가 나서가지고 네, 네, 미국 자체도 거의 체념하다시피 한 이란에 대해서 네, 주변국이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상은 우리 육자회담 초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중재 과정에서 이란이 의외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네,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육자 네. 회담이 없는 거예요. 네네. 이러다 즉, 보니까 뭐 호텔방 잡아가지고 몇백 페이지다라는 합의서를 만들고 말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중국, 그리고 좀 나가면 러시아 정도인데 중국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특히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뭐 한미일이 지금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의 태도가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저께 나온 그 황구시보의 사설을 보면은 네. 한국이 중국에 그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요구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 네. 어, 미국에 대해서 한국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라 그러느냐. 네. 그리고 그런 압박 제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북한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사설을 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국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네네. 뭐냐 하면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제재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네. 그 뒤에 중국 정부는 소극적인 어떤 제재 참여 외에는 전혀 이전에 비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의도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한술 더 나아가 가지고 네. 한미일의 대북 제재 흐름에 상당히 불편한 기세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명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북한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연도 그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를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그 점이 전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보는 것이, 아, 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즉,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국을 잘 다뤄야 되는 시기에, 네. 사드 얘기라는 군사적 조치를 거론해 버리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하고 좀 상의 좀, 해주고, 그 네. 다음에 사드 얘기를 하든, 뭐, 한미 동맹 얘기를 하든 해도 늦지가 않은데, 네. 보십시오. 지금 확성기 방송하고 B-52 오고 사드 얘기하면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중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외교적인 그 아젠다가 등장했을 때는 네. 군사적인 조치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중에 얘기해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서 중국하고의 그 외교에 그 걸림돌을 만들었는지 이 네. 네. 부분이 이게 조화롭지가 않다는 아마 이제 그 진정한 파트너는 저 힘들 때 손 내밀 때 손 잡아주는 거다 이제 이래서 내가 그렇게 중국 쪽에 외교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거밖에 답을 못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아니 해석이 그런데 되는데 아니 바로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결국 이제 탄도 미사일이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하고 미사일은 동전의 앞뒤 관계인데 네. 어떻게 하면 또 하나는 이란하고 다른 거는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4차례 안에 한 것이고 이란은 네.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단계에서 협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물론 북한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준비 단계에서 육자 회담을 했는데 깨진 것이고 네. 이란은 이제 그 초기 단계가 잘 된 것인데 미 공화당은 이란도 실패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협상도 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네, 북한 꼴 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네, 더 두고 보기로 하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전반적인 국제 정세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적어도 네, 지난 열흘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협조를 안 하면서 한미일 대 중국이라는 신냉전적 구도가 가고 있다면 네,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어지고 자꾸 어떤 그 강대국 정치에서 편승하려는 북한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이 또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네. 지난 3일 날인가 저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융합 무기 실험 가능성 있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보도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후속 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건 보도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아, 화생방 사령부뿐만 아니라 그 네. 이전에 나온 국방연구원에서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을 얘기한 것. 네. 네. 이것도 다 보도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이런 보도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질문을 했죠. 그게 네. 1월 4일인데 네네. 이런 수소폭탄 실험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북한이 핵실험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 네. 한민구 장관이 기자실에 들려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는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보도는 언론 짜집기 수준에 불과하다. 네. 북한 핵실험 징후는 전혀 없다. 자, 그렇다면 예. 대북 정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험, 문제가 있죠. 있어도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위기 네. 관리는 뭐냐 하면은 정보 관리가 거의 그렇죠. 초기 단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작년엔 북한 핵실험 한다고 굉장히 정부가 떠들었는데 안 했고 네. 올해는 실제 준비를 하는데 뭡니까 이게 아예 핵실험 징후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쫌쫌한 그물로 짜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만났습니다. 8시 13분 20초입니다.